안녕하세요. 외트릭 회원 여러분. 가스 설비 및 부속 설비를 구성하는 장치 재료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사용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시켜 파괴 원인을 규명하고 설비 장치의 잔존 수명 평가와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재해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연구입니다. 이번 대한기계학회 유체공학 부분 trung 계학술 대회에서 폴리에틸렌 배관제의 수명 평가와 모델링 연구로 최병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내용과 대회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최병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시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제 주로 소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소재가 저희는 만드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고분자 소재나 또는 세라믹, 일부는 이제 복합재료나 금속 재료에 대해서도 어떤 개발된 소재에 대해서 물성을 평가한다든지, 특히 장기나 또는 단기 물성 평가, 아니면 파괴 현상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소재적인 내용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접근 방법을 이제 기계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발표하신 있습니다. 논문에 폴리에틸렌 배관제의 파괴 기구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ISO라든지 ASTM과 같은 이 표준 가속 시험법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리에스텐 배관제의 이런 표준 가속 시험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소개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분자 배관제의 장기 물성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보통 그 파괴 형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파괴 형상이라는 건 파괴 모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 모드가 연성 파괴 또는 취성 파괴 또는 환경 파괴,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성 파괴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성 파괴 경우에는 ISO나 또는 ASTM 같은 데 모두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ISO 표준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ISO 9080 같은 표준이 있는데, 그런 표준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파이프 형태의 실험을 해놓고 하는 내압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널 프레셔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제 얼마 동안 이걸 견딜 수 있는 것인지를 고온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온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상온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를 뽑아야지만 이제 실제 필드에서의 파괴 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이제 함수로 해서 이제 고온 평가를 한 후에 이제 상온 상태에서의 수명을 예측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거고요. ASTM도 비슷한 형태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성 말고 취성 파괴 형태도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연성 파괴의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파손이 되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그 최종 수명만 평가하면 되는데요. 근데 취성 파괴의 경우에는 균열 발생 수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균열이 얼마 동안 이제 진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돼요. 이제 그래서 보통 취성 파괴를 평가할 때는 균열의 진전 저항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ISO나 또는 ASTM에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이제 평가법들은 이제 90년대나 이런 때 보통 이 펜실베니아 주립대 노먼 브라운 교수라든지 아니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계시는 스투너프스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많이 실험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시편이 CT라고 해서 컴팩텐션 같은 형태의 시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센트라고 해서 이제 싱글 엣지 나치 텐션, 그래서 이제 균열이 하나 있는 형태의 실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펜트라는 형태를 만드는 것도 비슷한 형태로 만든 건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더 가속적인 실험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추정평가 시험법으로 평가를 하면 이제 제품과 워낙 제품이 좋아져서 이제 구별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더 가혹한 조건으로 실험하는 형태가 제한이 됐고, 최근에 나온 게 그래서 ISO에도 제한이 됐던 것처럼 CRB라고 하는 이제 Cracked Round Bar라고 하는 시편 형태로 이제 많이 평가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꿔서 이제 좀 더 가속적인 형태의 이제 파손 고동을 모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형태가 새로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형태의 파손 모드인 환경 파괴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폴리에틸렌 소재에 대해서는 평가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나라고 하는 이제 그 연구소가 있는데, 이제 캐나다 연구소인데요. 자나라든지 아니면은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도 약간 연구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일부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지역별로 본인들의 어떤 그런 그 생각에 기반해서 이제 시험법이 개발되고 있는 아직까지는 에이스템이나 아이소로는 간 게 없고요. 이제 팩스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소재의 배관제인데 그냥 폴리에틸렌이 아니고 거기에 크로스링킹을 이제 시켜 만든 소재에 대해서는 평가법이 있어서 그거를 준용해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폴리에틸렌 재료의 특성상 보통 전통적인 파괴역학 기법으로는 설명이 좀 적절치 못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기존의 폴리에스텐 재료의 그런 파괴역학 기법이 어떤 건지 또 왜 이런 설명이 불가능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약간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기존의 평가법으로는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폴리에틸렌 소재의 특징이 달라서 뭐 기존에 있는 메탈의 평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연성, 취성 환경 중에서 보통 연성 파괴는 사실은 큰 관련이 없고요. 네. 보통은 취성이나 환경 파괴 경우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예를 들어드리면 뭐 제 논문을 보시던 아니면 다른 분의 비슷한 논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메탈의 경우에는 보통 균열 진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전 고동을 평가하게 되는데 뭐 센트건 아니면 뭐 CT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균열 진전 고동이 소위 말해서 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균열 진전 고동이 되게 매끈하게 균열이 진전하게 돼요. 표면을 보게 되면. 그런데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 조건이 뭐 크립으로 이제 컨스탄트한 로드로 들어가던 아니면 피로 형태로 들어가던 많은 경우에 심지어 이제 뭐 그 고속 충격을 가하더라도 연속으로 나가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는 단속적으로 진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단속이라는 거는 마치 균열이 점프하는 것처럼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의 고동을 평가하기가 기존의 평가법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평가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파리스로라고 하는 균열 진전 저항성을 평가하는 일종의 그 실험적인 식이 있는데 그런 실험적인 식으로 잘 표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른 접근의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에너지 리리스 레이트나 또는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에 기반한 페레슬로우 형태의 접근이 아니고 저는 좀 더 이제 펀더멘털한 접근을 하는데 이제 크랙 레이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랙 레이어 띠리라고 하는 이제 이론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 소재에 그 진전하고 있는 균열의 형태를 균열뿐 아니라 균열 앞에 발생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프로세스 존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형태의 그 이 두 페이스를 서로 이제 커플 시켜서 두 페이스가 어떻게 우리가 드라이빙 포스를 갖고 움직이는지를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퀘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커플이 돼 있으니까 그걸 디커플 시켜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서 균열 진전 저항성을 평가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적인 균열 진전의 경우에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 네. 그럼 폴리에틸렌 배관자는 흔히 보면 배관이나 배수 이런 목적으로 이제 지하에 매몰을 시켜서 이제 네. 토사의 중량이라든지 그런 기타 물상을 배관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이런 기계화학적인 이런 열화거동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장기 수명 평가가 가능한 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균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발생한 균열이 네. 결국은 진전을 해서 관통이 되면 이제 누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폴리에틸렌 배관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 사용된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네.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뭐 배수 또는 급수 또는 뭐 제일 많이 요즘에 흔하게 쓰이는 거는 바닥 난방에도 네.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난방하실 때 바닥엔 거의 지금 폴리에틸렌만이 깔려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각 응용 분야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미디엄, 그러니까 물체도 다르고 액체도 다르고 그게 기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재를 개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환경의 효과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온도 정도만 이제 그걸 변화시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속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RNS 식을 이용을 해서 환산을 시켜서 이제 수명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걸리는 부분들이 결국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액체나 또는 기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에어 상태에서의 측정한 결과와 그 수명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역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고분자 소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뭐 다른 어떤 그 이 기체 또는 액체와의 뭐 접촉 조건 이런 걸 무시를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이제 메탈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고분자 소재는 기본적으로 얘가 안에 들어있는 고분자 소재의 구조에 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산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분자 소재는 부식이란 말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기계 화학적으로 열화라고 말을 쓰는데 열화가 되게 되면 원래 있는 초기의 좋은 물성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원래는 얘가 이 정도 하중과 이 정도의 그 온도에서는 크랙이 나가지 않고 견뎌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못 견디는 거죠. 똑같은 하중과 똑같은 온도 조건이라 하더라도 소재가 화학적 열화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 기계적인 특성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계화학적 열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소재가 발생하고 있는 시간에 따른 이제 그 물성의 변화를 먼저 관찰을 하고 이 물성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최종적인 파장 수명을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아마 가정용 배관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분배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보일러에서 들어온 물이 이제 이런 분배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각 방이나 아니면 뭐 욕실이나 아니면 주방으로 이제 분배를 시키죠. 그래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모두 이런 분배기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액체가 상당히 고온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물인데 이제 보일러에서 나왔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얘가 뜨거운 물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고분자 소재에 영향을 줘서 산화 반응을 빨리 가속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은 대부분 다 수돗물이니까 수돗물의 경우에는 거기에는 이제 클로린 계열의 이제 살균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살균제들이 실제로 이제 클로린 계열로 들어갔다고 하면 클로린은 고분자 소재의 산화 반응을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클로리네이션을 하게 되는데 클로리네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래 있는 소재보다 빠른 속도로 여러 산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누수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분배기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누수된 분배기는 결국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툭툭 흘러 새게 되니까 천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윗집도 문제, 아랫집도 문제라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거죠.